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형님과 아주버님은 명문대학을 나와 번듯한 대기업을 다녔지만 저는 프리랜서거든요. 물론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었지만 이런저런 불합리한 일들을 겪다 보니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결국에는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름의 힘든 점도 있지만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번듯한 회사가 아닌 집에서 일을 한다며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만나기만 하면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얘, 너도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님, 재택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내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일은 뭔 놈에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아보라 그 말이야. 주변에서 둘째 며느리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말이 없잖니. 시어머님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틈만 나면 제게 일반 회사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곤 했거든요.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님이 남들 다니는 것처럼 회사에 취직을 하라는 말을 꺼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이 버럭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이 사람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 집에서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매달 받는 월급도 나랑 비슷한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니까 그렇지. 내가 모르긴 뭘 모른다고 그래. 시어머님도 지지 않고 버럭하자 이번에는 형님이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재택근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서가 외부 미팅도 많이 다니고 하던데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도 능력 있었으면 재택근무하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주구장창 지겨운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너는 다 알아주는 대기업 다니는데 능력이 없긴 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건 네 동서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다들 동서처럼 재택근무하고 싶어 해요. 저도 미리 동서처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주하고 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사람은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 거 보면 동서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난 요즘 동서가 제일 부럽지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형님이 또박또박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입을 삐죽이며 곁눈질로 형님 눈치를 살피고는 슬금슬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은 학벌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이었기에 학벌 좋은 형님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형님이 다시 입을 뗐어요. 동서, 기분 나빴지? 아니에요. 그래도 형님이랑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다 보니 딱히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어머님이랑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어머님은 이해하시기 어려운 모양이야. 그러니까 동서가 이해해. 근데 동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난 동서가 진짜 부러워. 우리가 정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면 뭐 하겠어? 형님이 다시 한번 위로했습니다. 시댁 가족들 중에 시어머님만 저를 못마땅해 했기에 그냥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만나다 보니 큰 불편함을 못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 후 5개월 만에 임신을 했던 반면 우리는 1년이 넘게 임신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랬으니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미웠던 제가 더욱 미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니들은 임신 생각이 없는 거니? 엄마, 때 되면 다 생기겠지. 우리 결혼한 지 겨우 1년 넘었는데 뭘 벌써 임신 얘기를 꺼내고 그래. 니들 혹시 일부러 안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건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딱 잘라서 말을 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남편이 먼저 나서서 철벽 방어를 쳐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다지 할 말도 없었던 것이
괜히 저까지 끼어들어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물었어요. 둘째, 너는 남편 뒤에 숨어서 은큼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좋겠구나. 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까지 대꾸하면 어머님이 피곤하실까봐 그렇죠. 암튼 좋겠네 좋겠어. 넌 말이야 네 형님 반만 따라가 봐라. 우리 첫째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임신하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줬잖니. 우리 첫째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지 뭐든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근데 둘째 너는 일일이 다 말해줘야 알아들으니까 내가 답답하게 싼답답하겠어. 얘, 모르면 물어보라는 말도 있잖니. 네가 잘 모를 것 같으면 네 형님한테 자세히 물어보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가만 보면 넌 모든 게 다 소극적이야. 그러니 대학도 그냥 그런 대학 나온 게 아니겠어? 시어머님이 또다시 저를 무시하고 있자 남편이 먼저 버럭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형님도 놀란 채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순간 시어머님이 살짝 기가 죽은 채 입을 뗐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지나치긴 뭐가 지나쳤다고 그래? 어머님, 우리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임신하려고 했던 건데 하준이가 일찍 생겼던 것뿐이에요. 요즘 누가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문제는 부부 둘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어머님이 왈가왈부하시면 감정만 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형님이 웃지도 않고 정색한 채 대꾸를 하자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억지 사과를 하고는 또다시 슬금슬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집착하던 시어머님은 명문대를 나온 형님 말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었거든요. 시어머님을 제외한 시댁가족들 모두가 시어머님이 제게 함부로 할 때마다 방패막이가 되어줬고 특히나 시어머님 행동이 조금 심하다 싶으면 평소에는 과묵하시던 시아버님마저 집안이 떠내려가라 시어머님에게 화를 내셨기에 저는 딱히 시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저를 괴롭힐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생각지도 않게 꽤 큰 작업을 의뢰받고 진행했었기에 수익이 많아져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때 의뢰받았던 거 그거 성공적으로 잘 돼서 돈이 꽤 들어왔거든? 이번 주에 다 같이 한우 파티 할까? 한우 파티? 그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비싼 밥 사주셨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밥 사드리자. 그래? 그럼 형한테 연락해 놓을까?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드셔야지. 아버님 한우 좋아하시잖아. 엄마 때문에 가기 싫은데. 그냥 다 같이 먹자. 우리끼리만 먹는다고 하면 다들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형님도 좋은 일 있으면 항상 가족부터 챙기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난 그게 참 신기하긴 해. 신기하다니? 그게 말이야. 엄마는 형수님을 엄청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형수님은 엄마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 형님이 어머님을 싫어하다니? 말투만 봐도 딱 싫어하는 말투잖아. 물론 형수님이 바른 말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가끔 엄마한테 싸늘하게 말하는 거 보면 나도 오금이 저릴 때가 있거든? 근데 무슨 좋은 일 있거나 하면 꼭 부모님부터 챙기더라고. 나 같으면 싫어하는 사람 안 챙길 것 같은데 말이야. 남편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남편 말처럼 형님은 시어머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싸늘한 목소리로 지적을 하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을 참 잘 챙겼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됐고 저 또한 조금씩 형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형님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님과 부딪히곤 했지만 할 도리는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의 그런 모습을 남편도 많이 신기해했는데요. 그날도 남편이 신기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형수님이 고수라니까 고수.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내가 한우 전문점에 예약할까? 그래주면 나야 좋지. 알았어.
남편이 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가능한 시간을 묻는 듯 했고 잠시 후 통화를 끝내고 난 뒤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냥 집에서 구워 먹자고 하시던데. 집에서? 그럼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모르겠어. 그게 돈도 더 적게 들고 그런다고 그러자고 하시네. 그럼 우리가 한우 사서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형한테도 내가 연락해 놓을게.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 날짜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우 파티하는 날이 다가와서 다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첫째가 둘째를 가졌다지 뭐니. 이런 경사가 어딨어 그래. 정말요? 형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동서. 형님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진짜 축하드려요. 고마워. 사실 우린 둘째까지는 생각이 없었거든. 저번에 보니까 하준이도 동생이 있었으면 하던데 잘 된 거죠. 그렇긴 한데 동서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맞벌이라다 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도 하준이 등하원 때문에 매일같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둘째까지 생기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하원 급하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내내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미안하게 그럴 수는 없지. 형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우리 언니도 가까이 살 때 급할 때마다 가끔 조카 맡겼거든요. 그리고 하준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대환영이에요. 얼마나 예쁘게 행동을 하는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말만이라도 고마워.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급한 일 있을 때 연락하셔도 돼요. 우리 언니도 보니까 갑자기 회사에 일이 있어서 늦게 끝나거나 하면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서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지금은 형부가 지방으로 발령나서 제가 도와줄 일이 없긴 하지만 저도 나름 육아 전문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제가 진심으로 말을 하자 형님도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워낙 잘해주다 보니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은 형님 임신 축하 파티가 됐고 열심히 한우를 굽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말했어요. 동서, 이제는 내가 구울 테니까 얼른 앉아서 먹어. 예, 넌 임신했는데 네가 고기를 왜 구워? 동서는 내내 고기 굽느라 잘 못 먹었잖아요. 그럼 당신이 고기 좀 구워봐.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 동서가 고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구우니까 제가 하게 둬라. 둘째야, 뭐하니? 얼른 고기 구워라. 어머님, 이 사람도 고기 잘 구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님 신기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 덕분에 맛있게 고기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웃음을 참으며 입을 뗐어요. 우리 형수님 말빨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 아까 엄마 표정 봤지? 암튼 엄마 심통 날아줘야 해. 형님한테 항상 고맙고 그렇네. 처음에는 형수님이 좀 싸나워 보이고 그래서 피했는데 보면 볼수록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라며 한참 동안이나 형님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은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하준이 하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요. 지금 바로 가면 될까요? 내가 유치원 위치 보내놓을게. 근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오늘 그이가 지방 출장 가서 내가 데리러 가는 날이거든.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와 있어. 네? 어디 아프신 거예요? 많이 어지러워서 검사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큰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하준이 데리러 갈게. 사실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되긴 하는데 어머님께 부탁하면 이리저리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일부러 말씀 안 드리고 있어.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푹 쉬세요. 하준이는 제가 보고 있을게요. 그럼 동서 힘들지 않을까?
하준이랑 제가 엄청 친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다 조카가 입던 옷도 아직도 있어서 하준이한테 얼추 맞을 거예요. 제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육아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큰 소리를 치자 형님이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그날 조카를 데리고 와서 조카가 좋아하는 볶음밥도 해 먹였는데요. 그동안 형님이 제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랬던 것인지 하준이는 유난히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그날 제가 엄마 대신 유치원에 갔음에도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뛰어나와 반겼으니까요. 그 뒤에도 형님이 연락을 하면 종종 하원을 도와줬고 그러면서 하준이와는 더욱 친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제게 고맙다며 선물을 건네기도 했어요. 동서 덕분에 요즘 마음이 얼마나 편한 줄 몰라.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전에는 일은 바쁘지 하준이 하원 시간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말랐거든. 근데 요즘은 동서 덕분에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지. 그래도 동서한테 많이 미안하고 그래. 아니에요. 저도 하준이랑 있으면 너무 좋은걸요? 근데 하준이는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엄마가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돈어르신도 우리 하준이를 보신 거야? 그날 반찬 좀 가져다 주신다고 잠깐 들렀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 아들, 그러니까 민성이는 진짜 천방지축도 그런 천방지축이 없거든요. 그게 다 형부 때문인데 민성이가 몇 대 독자인가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오냐오냐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언니랑 형부가 엄청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그날 우리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하준이가 배꼽 인사를 하더라니까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배우면서 키우고 있긴 한데 귀할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이야. 그건 남편도 같은 생각이고.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하준이 보고 놀라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정말? 네.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언니 아들 민성이가 잘못 크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하준이는 어찌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지 엄마가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니까요. 제 말에 형님이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제가 보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하준이를 바르게 잘 키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형님이 둘째를 출산했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서 하준이는 시댁에서 지냈어요. 저도 재택이긴 했지만 일을 해야 했기에 하루 종일 하준이를 돌봐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하준이와 시간을 보내다 왔고 그날도 역시나 주말 아침 일찍 시댁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우리 하준이가 한우를 엄청 좋아하잖니. 올 때 한우 좀 사와라. 다 같이 먹어야 하니까 넉넉하게 사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고 한우를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시어머님이 제게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내내 밖에서 일해서 힘드니까 우리 아들 시킬 생각하지 말고 종일 집에서 노는 네가 한우 구워라. 엄마,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재택근무라니까. 그게 그거지 뭘 발끈하고 난리야. 알았어, 재택근무. 어찌됐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고기 좀 구우라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야. 낳아준 치엄마한테는 허구한 날 바득바득 대들기나 하면서 집 마누라한테는 아주 지극정성이지.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시어머님이 잔뜩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급히 집게와 가위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구울 테니까 얼른 앉아서 드세요. 그래, 네가 원래 고기도 잘 굽잖니? 네, 제가 구울게요. 라며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요. 고기가 구워지기 무섭게 남편이 제 입에 고기를 넣어줬어요. 네 마누라는 알아서 잘 먹으니까 너나 잘 챙겨 먹을 생각해. 여보, 내가 구우면서 먹을 테니까 얼른 먹어. 아무래도 남편 행동에 눈치가 보였기에 그 뒤에는 남편이 주는 걸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하준이가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오더니 말했어요. 작은 엄마, 아 해봐요. 하준이가 줄게요. 어? 하준이가? 네, 아 해봐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대고 있었지만 하준이 행동이 너무나 기특해서 제가 받아먹으려고 하던 순간 시어머님이 급히 다가와서 하준이를 데리고 가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처럼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지? 하준이는 우리 집 장손이니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해. 그러니까 하준이 많이 먹자. 작은 엄마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은 많이 먹어봤자 돼지처럼 살만 뒤룩뒤룩 쪄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장 둘째한테 사과하지 못해? 시아버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쳤습니다. 그 서술에 놀란 시어머님이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해져서 제가 반찬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고 있자 오히려 미안한 듯 시아버님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나가자마자 하준이가 다시 제 입에 고기를 넣어줬어요. 꺼봐요. 내가 할머니 혼날 줄 알았어요. 하준이 할머니한테 그러면 못 쓰지. 그럼 집에서 노는 할머니는 고기 먹지 마세요. 작은 엄마는 엄청 열심히 일하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 아니야. 할머니들은 평생 일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야. 할머니, 내가 지금 6살인데 6살 동안 할머니 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작은 엄마는 매일같이 컴퓨터로 막 일해요. 우리 엄마가 작은 엄마는 그림도 엄청 잘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엄마는 열심히 일하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할머니는 매일매일 놀잖아요. 그래서 엄청 뚱뚱하잖아요. 내가 뚱뚱하긴 뭐가 뚱뚱하다고 그래? 우리 유치원에 도연이랑 유진이네 할머니도 자주 오는데 그중에서 할머니가 제일 뚱뚱해요. 유진이네 할머니는 옷도 엄청 예쁘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고기 안 먹어도 돼요. 할머니가 뚱뚱하면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준이가 시어머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하자 시어머님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우와, 우리 하준이가 천재네 천재야. 넌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줘서 하준이는 똑똑해요. 라는 말에 남편이 감탄한 채 하준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하준이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시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아버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말했어요. 다 먹었으니까 그만 치워라.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살 빼려면 많이 움직여야 한대요. 그러니까 뚱뚱한 할머니가 치워야죠. 작은 엄마는 계속 고기 구웠잖아요. 할머니는 먹기만 했고요. 그렇네. 우리 하준이가 정확히 보고 있었네. 하준이 말 못 들었어? 계속 먹고는 당신이 다 치워. 둘째는 나랑 같이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오자꾸나. 그래도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됐어. 하준이가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한다잖니. 그러니까 하준이랑 우리는 아이스크림이나 사오자꾸나. 작은 엄마, 하준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님이 도끼눈을 뜨고 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하준이가 제 손을 잡아 끄는 바람에 얼떨결에 같이 나갔는데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아버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나온 김에 산책이나 하고 천천히 가자꾸나. 네 시어머니가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이 속상하지? 가끔 속상할 때도 있긴 한데 아버님도 그렇고 하준이까지 제 편이 되어주니까 속상하고 그럴 틈도 없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저 날리면 영 끊고 산다 만다 그러던데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 시어머니가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변할 수 있도록 나도 많이 노력해보마. 아버지, 하준이도 노력할게요. 그게 정말이야? 하준이가 도와주면 할머니도 금방 바뀌겠네. 시아버님과 하준이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순간 울컥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하준이의 영향이 컸던 것일까요? 그 뒤부터 가족 모임이 있거나 하면 시어머님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 같이 시댁에 모였는데요. 형님이 연신 고기를 구워서 제 접시에 올려주자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많이 먹어야 뱃속에 동생이 쑥쑥 커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뱃속에 애기 있으면 살이 쪄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할머니? 어? 그렇지. 많이 먹어야지. 시어머님이 하준이 눈치를 보며 대답을 하는 모습에 가족들 모두 웃음을 참아야만 했답니다. 그 모습에 진한 감동으로 코끝이 시큰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아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